안녕하세요. 고리라의 밤 실화사연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깊은 밤, 여러분의 잠든 감성을 깨우는 시간, 고릴라의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 그런 날이 있죠. 찬바람에 묻어온 냄새 하나, 스쳐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하나에 아주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드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20년 전 서툰 첫사랑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이 대구지만 서울에 살며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희 사연을 보낼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저의 20대 초반에 있었던 첫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막 일을 벌리고 있었는데 아버지 주변에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제가 어른들 하시는 일에 뭐라고 참견할 수도 없었고 사실 그때는 대학 신입생이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지요.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친동생처럼 믿고 의지했던 지인에게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얼마 후 결국 사기당한 걸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아버지는 사람과 돈, 그 모든 걸 잃게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집이 쫄딱 망하게 된 셈이었죠. 이런 일은 TV 드라마에서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어린 22살의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 도주하셨고 친구 집에서 머물던 저는 다 썩은 스쿠터 한 대와 텅 빈 통장이 전부였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당장 휴학계를 내고 알바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벼룩시장 신문에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날 오후에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어느 허름한 뒷골목, 무지개 기획이라고 적힌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지하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저의 코끝을 비릿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책상 2개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사무실. 가운데에는 오래된 소파가 있었고 그곳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 누나. 그녀는 진한 화장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면접과는 거리가 먼 그저 잡담 수준의 대화가 그날의 면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외근 중이라 만날 수 없고 그냥 자기랑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합격 여부를 결정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는 곳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오토바이 탈 줄 아냐, 심부름 센터 일은 해봤냐 등등 대충 이런 질문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절박한 상황이었던 저는 무조건 시켜만 달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간절한 얼굴로 또박또박 답변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린 친구가 당차게 대답하는 게 마음에 들었던지 서윤 누나는 대화하는 내내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며 은근 좋아했었고 저는 그렇게 다음날부터 당장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해보니 서윤 누나는 낡고 냄새나는 헬멧 하나를 불쑥 내밀었어요. 제가 헬멧 안 쓰고 스쿠터 타는 걸 보고 걱정이 되었는지 본인 거를 챙겨서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꼬맹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더라도 네 목숨보다 이 헬멧부터 챙겨야 한다. 이거 누나 거니까 알겠어? 누나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어린 저의 눈에는 나름의 카리스마도 있고 이쁘장하니 매력 돋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정산할 때마다 제 봉투에 몰래 5,000원짜리 몇 장을 더 챙겨주곤 했지요. 스쿠터 기름값으로 좀 더 넣었으니까 라면 좀 그만 먹고 밥으로 잘 챙겨 먹어. 요즘 말로 하면 무심한 듯 툭툭 내뱉지만 은근 챙겨주는 츤데레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누나의 은근한 다정함은 언제나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서연 누나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죠. 막상 여기서 일을 좀 해보니 심부름 센터 일이라는 게 참 지저분했습니다. 떼인 돈 받아주기부터 불륜 현장 잠복 근무까지 하나같이 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슬비가 잔잔하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누나가 급하게 제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꼬맹아, 어디 좀 갔다 오자. 서류 봉투 하나만 전해주고 올 거야. 대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잔잔한 이슬비에 노면이 젖어서 미끄러웠는지 누나는 제 허리를 아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헬멧 사이로 들어오는 빗물보다 누나의 뜨거운 숨결이 제 등에 닿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목적지인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 도착했는데 누나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비를 맞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제 잠바를 벗어 누나 머리 위로 씌워줬습니다. 그때 누나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너, 아까 오토바이 운전할 때 보니까 운동 좀 했나 보더라? 탄탄하던데? 에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말랐어서 별명이 멸치라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짬짬이 운동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아직도 멀었죠 뭐. 부끄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자친구는 좋겠네. 저 여자친구 없어요. 일하고 돈 벌고 잠자기도 바쁜데요. 뭔 여자친구. 나 이것 좀 전달해드리고 나올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 하며 서류 봉투를 들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사장님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철제문 틈 사이로 또각또각 걸어 들어가는 누나를 훔쳐보았습니다. 날씬한 각선미의 잘록한 허리라인. 누가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지요. 저는 그런 누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바지 속에서 혈기왕성한 무언가가 꿈틀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나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화가 났던 그것을 진정시키느라 스쿠터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누나.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담 너머 몰래 들어가서 창문 너머로 살펴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괜히 잘못 걸려서 사장님한테 혼나고 쫓겨나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던 찰나에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다급히 뛰쳐나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단추 2개가 풀어진 채 그 안에 탱탱하고 뽀얀 속살이 수줍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뭔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누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누나는 옷매무새를 정리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꺼. 빨리 출발이나 해. 하면서 스쿠터 뒤에 올라탔고 저는 불편한 마음을 달래며 오토바이 핸들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누나는 저의 허리를 꼭 껴안은 채 머리를 등에 밀착시키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서 천천히 부드럽게 스쿠터를 몰았고 그렇게 촉촉한 이슬비를 맞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어느새 촉촉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왠지 모를 동질감이 생겼고 서로의 속 얘기를 하나둘 털어놓으면서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서연 누나가 옆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저를 질투라도 하듯 이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 안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죠. 사장님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제 아내 분노를 마주했지만 사장님의 포스에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거 놓고 말로 하시죠.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신경 끄고 집에 나가! 사장님은 저에게 한 소리 하시더니 다시 누나에게 집중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바로 들이받을 용기는 없었고 살살 눈치를 살피며 분위기 파악부터 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여자를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잠시 화를 풀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흥분한 사장님을 안심시키며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였고 사장님은 어린 꼬맹이였던 저를 크게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사장님 몰래 누나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내며 사장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누나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도 두 분은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이잖아요. 이렇게 때리시면. 라고 말하는 도중 갑자기 사장님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쳤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뒤에 있던 낮은 탁자에 다리가 걸려서 뒤로 벌렁 나자빠졌지요. 아이고 허리야, 너 이 새끼 정말 아이고 아파라! 이때다 싶어 저는 누나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허겁지겁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쿠터를 타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죠. 잠시 후 뒤에서 사장님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야, 이들 잡히면 죽을 줄 알아! 우리는 골목골목을 빙빙 돌면서
간신히 사장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심이 되자 골목길 후미진 곳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제서야 누나의 얼굴을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누나의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났고 왼쪽 볼은 사장님한테 맞았는지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누나의 입술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자 갑자기 제 품에 안겨서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개새끼. 내같이 몸종이야 뭐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누나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사장님에게 온갖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속이 풀렸는지 긴 한숨을 내쉬며 살짝 편안해진 얼굴 표정. 그래 누나. 욕하고 싶으면 맘껏 해. 울고 싶으면 원 없이 울고. 내가 다 받아줄게. 누나는 내 말을 듣더니 두 팔로 제 목을 휘감고 가슴에 포옥 안겼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졌고 누나의 숨소리가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굴을 살짝만 내리면 바로 키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저의 욕망을 참았습니다. 꼬맹아. 누나 좀 꽉 안아줄래? 누나는 제 귀에 대고 나지막히 속삭였고 저는 일말의 거부감 없이 누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저의 두 팔이 누나의 가녀린 허리를 둘렀고 키스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았던 저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누나의 떨리는 몸뚱아리를 제 체온으로 포근하게 감싸주었지요. 5분인지 10분인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렇게 꼭 껴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새벽의 한기가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고 우리는 근처에 모텔방을 잡아서 그렇게 첫날 밤을 뜬 눈으로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썸씽은 없었습니다.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요.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능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야 했거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동이 트기도 전 어둑한 시간에 저희는 조용히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버스터미널로 향했지요. 마치 007 첩보 영화라도 찍듯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터미널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버스표를 구매하고 터미널 후미진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몸을 숨긴 채 버스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나가 소변이 마렵다면서 화장실로 급하게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서 버스가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피곤함이 몰려왔고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게 되었지요. 꿈속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누나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몸을 최대한 숙인 채 기둥에 숨어서 터미널 건너편을 살펴보니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누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건달들에게 누나를 잡아오라고 시켰고 마을 밖으로 도망가려면 결국 고속버스를 타야 하니 건달들이 터미널 쪽으로 왔고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누나는 결국 잡히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리고 왜소한 제가 건장한 건달들에게서 누나를 구하는 건 20000%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나는 봉고차에 실려서 시야에서 사라졌고 저는 기둥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 심부름 센터 알바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건달들에게 안 잡혀간 것만 해도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잡혀가던 누나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의 폐인처럼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군대에 자원 입대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면서 그렇게 첫사랑의 존재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제대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을 몰래 둘러보아 갔지만 그 사무실도 그 누나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군요. 그렇게 첫사랑에 대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한 저는 학교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시간이 흘러 졸업도 하고 그 어렵다던 취직에도 성공해서 서울에 상경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에서 주임을 달고 대리를 달고 다시 과장이 되면서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지요. 물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가 늦장가 소식을 전해왔고 어릴 적 불알 친구들 얼굴이나 볼 겸 오랜만에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노총각 딱지를 떼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친구를 보니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10년 전에 결혼할 때 완전 신나고 들뜬 상태였거든요. 딱 지금의 제 친구처럼 말이죠. 이제는 결혼한 지도 꽤 되었고 각자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그냥 무덤덤한 동성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오래된 고향 친구들을 간만에 만나게 되었고 다들 거하게 취할 때까지 술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뒤풀이 마지막으로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근처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친구들과 예전 추억들을 안주 삼아 한참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재밌다, 얘. 자, 마셔. 속으로 에이, 설마,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다시 수다를 떠는데 이번에는 특유의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오호, 깨르르. 이 웃음소리는 그 누나의 웃음소리인데.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에 재빠르게 고개를 돌려 그 목소리를 광속 스캔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많이 바뀐 얼굴과 스타일이었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첫사랑 그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바로 옆 불알 친구들의 폭풍수다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조용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제 고막을 찢을 듯 크게 들렸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또로록 흘렀고 모든 촉각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고 우리 테이블 옆을 또각또각 걸어서 지나갔는데 그 뒤태를 보니 꿈에서 그리던 그 누나가 확실했습니다. 일행들이 아직 자리에 있는 걸로 보아 혼자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기에 저는 그녀를 따라가 볼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나. 아랫도리가 터질 것 같네. 얘들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이 호프집의 화장실은 밖으로 나가서 골목 안쪽에 있었던지라 후다닥 문을 열고 쫓아갔습니다. 이미 그 누나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화장실 앞에서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했지요. 잠시 후 여자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그녀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 누나가 맞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저기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네? 누구신지? 예전에 심부름센터에서 일했던 그 꼬맹이. 잘 모르겠네요. 에이, 기억 안 나요? 사장님 피해서 누나랑 스쿠터 타고 도망가다 잡혔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녀는 냉정한 말투로 단호하게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저는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눈망울, 가녀린 턱선, 잘록한 허리라인의 가녀린 발목까지 예전 제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저는 그 누나가 맞다고 더욱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왜 냉정하게 모른 척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순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 첫사랑 누나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제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면 엄청 슬퍼하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누나도 예전의 거친 생활이 아닌 뭔가 반듯한 커리어우먼처럼 변해 있었기에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제대로 된 중견기업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게다가 결혼까지 한 유부남인지라 저 또한 그 어두웠던 과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게다가 누나는 여자이니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래, 나의 첫사랑 그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는 그냥 모른 척하고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워버리는 것이겠지. 이게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스스로 위안이 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보니 뒤편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누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고 니네 깔끔하게 마음을 접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담배 한 모금 피우러 호프집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하얀 담배 연기 속에 나의 첫사랑 그녀를 담아서 날려보내자 하는 심정으로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잠시 후 뒤쪽 테이블의 여자들이 호프집 문을 열고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누나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배려를 해주기 위해 모르는 사람처럼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섰지요.
다른 여자분들이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그 누나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갈 찰나였습니다. 제 자켓 주머니 속으로 뭔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내려서 자켓을 보니 사각형 무언가가 주머니에 아슬아슬하게 반쯤 걸려 있었습니다. 부웅 카카오 택시가 그녀들 앞에 정차했고 순식간에 저희 시야에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자켓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 사각형 무언가를 꺼냈는데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명함이었고 그 누나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람 잘못 봤다며 매몰차게 대해놓고선 명함을 주머니에 몰래 꽂아놓고 사라진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꿈속을 헤매듯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너 이 누나한테 뭘 원하는 거냐?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친구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다들 즐겁게 웃으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심야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그 누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잘 지냈지? 여전히 멋진 모습 보니 너무 좋더라. 아까 매몰차게 대해서 좀 서운했지만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과거의 추억은 영원히 가슴속에 묻을게. 잘 살길 바래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첫사랑 누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나니 뭔가 꽉 막혀있던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머릿속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심야 고속버스의 의자를 뒤로 최대한 눕힌 채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와서 보니 그 누나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윙, 윙. 왜 안 받냐며 재촉하듯 전화기는 계속 울려댔지만 그러나 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그 전화를 받았으면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의 운명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나에게 곧장 달려갔을 것이고 아마 뜨거운 관계가 시작되었을 것이며 나의 회사와 나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서로의 현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보잘것없는 저의 첫사랑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고릴라의 밤 라디오를 통해 들어볼 생각에 너무나도 설레이네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자님의 애틋했던 20년 전 스토리였는데요. 그토록 그리던 첫사랑 누나의 전화를 끝내 안 받았던 사연자님. 아마 그 전화를 받지 않은 건 그 시절 꼬맹이의 순수했던 추억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나에게도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사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럽고도 가슴 아픈 배려가 아닐까 싶네요.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소중한 사연들 있으시면 이제 고릴라의 밤 라디오에서 함께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사연 제보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익명은 철저히 보장해 드리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릴라의 밤 실화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